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도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날이네요. 사실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때는 수없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곤 하죠. 오늘은 이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픈 에세이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남궁원 작가님의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 란 책인데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인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주기를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터놓을 수도 그저 가슴속에 묻어놓을 수만도 없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생각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편안함을 위로와 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마음은 어디에나 쌓이는 먼지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먼지를 조금 털어내고 들춰보면 그 중에는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거나 녹이 쓸었거나 굳어져 버린 마음들도 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신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게 곧 삶을 관리하는 거라고. 지금 잘 살든 혹은 그렇지 않든 항상 마음에 기름칠을 해주며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삶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이처럼 마음을 관리하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게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편히 엎혀도 돼. 마음속 다리미가 고장이 나면 처리해야 할 수십 벌 정도의 생각들과 밀려있는 일거리 앞에서 초보 주부 마냥 한없이 무력해진다. 그런 순간에는 하루쯤 파업을 선고하고 도피처와 의지할 곳을 찾기도 한다. 어지러운 마음을 껴안고 택시에 탑승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창문 밖을 보니 여기저기 전단지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전단지 하나를 살펴보았다. 헌옷을 새 옷처럼 정갈하게 만들어준다는 빨래 광고였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관심이 갔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 마음이 내게 조그맣게 몇 마디를 속삭였다. 구겨진 내 마음도 누군가 세탁해줬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갤 수 있도록.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고 다른 것에 나를 맡기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나 슈퍼맨 같은 사람도 가끔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 취미, 장소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의지한다는 걸 스스로 나약하다 여길 필요는 없다. 부끄러운 게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것뿐이니까. 감당 안 되는 날에는 편히 의지해도 된다. 아무리 대쪽 같은 대나무도 때로는 바람에 기대어 누워있고는 한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밤에 기대는 인물일까? 낮에 일어서는 사람일까? 때때로 변하는 내게 물음표를 붙인 적이 있다. 밤하늘 속 아늑한 정적에 둘러싸여 고요한 평화를 즐기기도 했지만 글썽이는 감정을 주체 못해 편지와 음악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고, 반면 낮에서 오는 갖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에 절어 있기도 했지만 때때로 오는 기쁨과 희망은 삶의 이유를 충족시키기도 했다. 어느 시절이든 그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니 혼란을 틈타 오는 변화에 예민해질 필요 없다. 내가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다면 어느 날 살랑거리는 바람에 몸을 띄워봐도 좋다. 사람은 굳어있는 돌이 아니니 적당한 자유분방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인생은 올빼미와 참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독수리와 비둘기도 날아다니는 드넓은 초원이었다. 성장통.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는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곳은 나의 한계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부담감이 덜해지며 간혹 넘어진 날에는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난다. 목표를 이루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는 것.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다. 아무리 해봐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다. 내 키보다 높고 내 몸보다 단단한 벽을 마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벽은 나의 가능성이란 큰 포크레인으로 철거된다. 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달래며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춘기 청소년의 몸처럼 급성장하는 때가 온다. 빨래를 털듯. 내 마음과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서운한 적이 있다. 나는 너를 이만큼 걱정하는데,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많이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투정과 다를 게 없었지만 내 마음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었다. 이때까지는 그랬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내 생각의 범주보다 무한하고 나도 깨우치지 못한 마음이 존재하며 꽃보다도 더 다채롭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나는 사사로운 잔걱정이 많지만 커다란 일 앞에서는 단단했고, 어느 사람은 평소에는 천하태평이지만 작은 고비 하나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서운함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의 감정이다. 쿨해질수록 관계는 유연해지고 혹여라도 잠시 불편하다면 전부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그릇은 몇 단계는 더 넓어진다. 그릇이 커졌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마음이 괴로울 일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토라지지 말라. 서운한 것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된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 후회는 일기장이 아니에요. 쓰고 있던 연필을 부러뜨리세요. 그리움은 영화가 아니에요. 상영을 멈춰주세요. 눈물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묻히지 말아주세요. 이별은 천둥과 닮았어요. 여느 때 찾아와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소란을 일으키죠. 경험자로서 얼마나 괴로운지 충분히 공감해요. 지금은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테니 말을 아낄게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하늘은 개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며 푸른 나뭇잎 같은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신비로운 사랑이 내게 떨어집니다. 새로운 연필로 울림이 있는 편지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람과 한 편의 영화 같은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고이도록 모아두세요. 지금은 역시 당신의 사랑을 마감하기엔 이릅니다. 소년과 소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빼빼로도 받아보고 작은 편지도 몇 번 받아본 게 전부인데요. 친구들이 연애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직접적인 고백도 받아봤는데 그 당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거절했어요. 그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눈치 없고 무딘 사람이었죠. 운동의 날이었을 거예요. 계주를 뛰라고 떠밀려 나왔는데 막상 하게 되니 승부욕이 생겨 열심히 달리다 아이스크림 껍질을 밟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웃긴 모양새로요. 너무 창피해 상처에서 피가 나도 꾹 참고 끝까지 달리긴 했지만 끝나고선 참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이 몰려왔어요. 친구들과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애들이 몰려와 걱정하길래 일단 돌려보낸 후 하교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붙잡더군요.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반창고를 몇 개 붙여주고선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얼떨결에 응 이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을 듣자마자 그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 멀리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혼자서 좋아하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 용기를 내봤다며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사랑이라 정의하기엔 과하지만 사랑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낀 것은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사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껏 꾸민 외모와 현란한 언변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땀방울을 닦아주고 머리칼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주는 평범한 일상 속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소함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지켜주는 법이에요. 모두 사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했으면 해요. 고운 모래 같은 포근한 사소함, 그것은 돌 붙여도 흔드는 신비한 마법 아닐까요? 도자기와 깡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멋진 클래식 자동차나 잘 숙성된 고급 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품성, 인격, 지혜가 있어 자연스레 존경을 표하게 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옳다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노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나뉘며 뒤늦게 몇 주, 몇 달 흉내를 내본다고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성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노인이 된 나의 모습은 푸른 숲처럼 사람을 품고 쉼터가 되어주는 자연 휴양림이고 싶습니다. 한 박자 느긋하게. 직장을 다녔을 때 일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해야 할 일이 추가로 생겼다. 오랜 시간 근무해온 베테랑인 직장 동료들조차 당황하여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일 처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성급함이 때로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꼼꼼하게 업무를 보았다. 그 결과 나보다 앞서갔던 동료들은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져가며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해야만 했다. 나에겐 몇몇 부분만 더 채우라는 지시만이 있었고 잘했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는 격려를 들었다. 항상 그랬다. 성급함은 언제나 화를 불러일으켰다.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으면 된통 체하여 소화제를 달고 살기 일쑤였고 5분 먼저 가려다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다. 연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야기지만 아무런 친밀감도 없이 고백했다가 대차게 차인 경험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조금 더 차분하게 라는 혼잣말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무사고 타이틀을 지킬 수 있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침착하게 가는 것이 가장 일찍 도착하는 방법이라는 걸. 한 박자 느긋하게 살아가자. 편히 엎혀도 돼. 마음속 다리미가 고장이 나면 처리해야 할 수십 벌 정도의 생각들과 밀려있는 일거리 앞에서 초보 주부 마냥 한없이 무력해진다. 그런 순간에는 하루쯤 파업을 선고하고 도피처와 의지할 곳을 찾기도 한다. 어지러운 마음을 껴안고 택시에 탑승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창문 밖을 보니 여기저기 전단지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전단지 하나를 살펴보았다. 헌옷을 새 옷처럼 정갈하게 만들어준다는 빨래 광고였다.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관심이 갔다. 그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 마음이 내게 조그맣게 몇 마디를 속삭였다. 구겨진 내 마음도 누군가 세탁해줬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갤 수 있도록. 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이 확고하고 다른 것에 나를 맡기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나 슈퍼맨 같은 사람도 가끔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 취미, 장소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의지한다는 걸 스스로 나약하다 여길 필요는 없다. 부끄러운 게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것뿐이니까. 감당 안 되는 날에는 편히 의지해도 된다. 아무리 대쪽 같은 대나무도 때로는 바람에 기대어 누워있고는 한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밤에 기대는 인물일까, 낮에 일어서는 사람일까, 때때로 변하는 내게 물음표를 붙인 적이 있다. 밤하늘 속
아늑한 정적에 둘러싸여 고요한 평화를 즐기기도 했지만 글썽이는 감정을 주체 못해 편지와 음악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고, 반면 낮에서 오는 갖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에 절어 있기도 했지만 때때로 오는 기쁨과 희망은 삶의 이유를 충족시키기도 했다. 어느 시절이든 그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니 혼란을 틈타 오는 변화에 예민해질 필요 없다. 내가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다면 어느 날 살랑거리는 바람에 몸을 띄워봐도 좋다. 사람은 굳어있는 돌이 아니니 적당한 자유분방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인생은 올빼미와 참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독수리와 비둘기도 날아다니는 드넓은 초원이었다. 성장통.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는다.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곳은 나의 한계점,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부담감이 덜해지며 간혹 넘어진 날에는 패배감에 휩싸이지 않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난다. 목표를 이루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는 것.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다. 아무리 해봐도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다. 내 키보다 높고 내 몸보다 단단한 벽을 마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벽은 나의 가능성이란 큰 포크레인으로 철거된다. 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달래며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춘기 청소년의 몸처럼 급성장하는 때가 온다. 빨래를 털듯. 내 마음과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서운한 적이 있다. 나는 너를 이만큼 걱정하는데,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많이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데,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투정과 다를 게 없었지만 내 마음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었다. 이때까지는 그랬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내 생각의 범주보다 무한하고 나도 깨우치지 못한 마음이 존재하며 꽃보다도 더 다채롭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나는 사사로운 잔걱정이 많지만 커다란 일 앞에서는 단단했고, 어느 사람은 평소에는 천하태평이지만 작은 고비 하나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서운함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의 감정이다. 쿨해질수록 관계는 유연해지고, 혹여라도 잠시 불편하다면 전부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그릇은 몇 단계는 더 넓어진다. 그릇이 커졌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마음이 괴로울 일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토라지지 말라. 서운한 것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된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 후회는 일기장이 아니에요. 쓰고 있던 연필을 부러뜨리세요. 그리움은 영화가 아니에요. 상영을 멈춰주세요. 눈물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묻히지 말아주세요. 이별은 천둥과 닮았어요. 여느 때 찾아와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소란을 일으키죠. 경험자로서 얼마나 괴로운지
충분히 공감해요. 지금은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테니 말을 아낄게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어느새 하늘은 개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며 푸른 나뭇잎 같은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 신비로운 사랑이 내게 떨어집니다. 새로운 연필로 울림이 있는 편지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람과 한 편의 영화 같은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고이도록 모아두세요. 지금은 역시 당신의 사랑을 마감하기엔 이릅니다. 소년과 소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빼빼로도 받아보고 작은 편지도 몇 번 받아본 게 전부인데요. 친구들이 연애하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직접적인 고백도 받아봤는데 그 당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거절했어요. 그 친구들에겐 미안하지만 눈치 없고 무딘 사람이었죠. 운동의 날이었을 거예요. 계주를 뛰라고 떠밀려 나왔는데 막상 하게 되니 승부욕이 생겨 열심히 달리다 아이스크림 껍질을 밟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웃긴 모양새로요. 너무 창피해 상처에서 피가 나도 꾹 참고 끝까지 달리긴 했지만 끝나고선 참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이 몰려왔어요. 친구들과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애들이 몰려와 걱정하길래 일단 돌려보낸 후 하교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를 붙잡더군요.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반창고를 몇 개 붙여주고선 괜찮아? 하고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며 얼떨결에 응 이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을 듣자마자 그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 멀리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서 혼자서 좋아하기만 했는데 오늘 처음 용기를 내봤다며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사랑이라 정의하기엔 과하지만 사랑과 매우 흡사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낀 것은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사소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껏 꾸민 외모와 현란한 언변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땀방울을 닦아주고 머리칼에 묻은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주는 평범한 일상 속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소함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지켜주는 법이에요. 모두 사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을 했으면 해요. 고운 모래 같은 포근한 사소함, 그것은 돌 붙여도 흔드는 신비한 마법 아닐까요? 도자기와 깡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멋진 클래식 자동차나 잘 숙성된 고급 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품성, 인격, 지혜가 있어 자연스레 존경을 표하게 되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옳다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노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나뉘며 뒤늦게 몇 주, 몇 달 흉내를 내본다고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성품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노인이 된 나의 모습은 푸른 숲처럼 사람을 품고 쉼터가 되어주는 자연 휴양림이고 싶습니다.
한 박자 느긋하게. 직장을 다녔을 때 일이다. 시간은 촉박한데 해야 할 일이 추가로 생겼다. 오랜 시간 근무해온 베테랑인 직장 동료들조차 당황하여 평소보다 몇 배는 빠르게 일 처리를 했다. 하지만 나는 성급함이 때로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에 꼼꼼하게 업무를 보았다. 그 결과 나보다 앞서갔던 동료들은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져가며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해야만 했다. 나에겐 몇몇 부분만 더 채우라는 지시만이 있었고 잘했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는 격려를 들었다. 항상 그랬다. 성급함은 언제나 화를 불러일으켰다.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으면 된통 체하여 소화제를 달고 살기 일쑤였고 5분 먼저 가려다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다. 연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이야기지만 아무런 친밀감도 없이 고백했다가 대차게 차인 경험도 있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조금 더 차분하게 라는 혼잣말을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무사고 타이틀을 지킬 수 있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침착하게 가는 것이 가장 일찍 도착하는 방법이라는 걸. 한 박자 느긋하게 살아가자.